안녕하세요. 코드콥터 예제로 배우는 디지털 엔지니어링 개발 방법론을 설명드릴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유성재입니다. 이 세션에서는 코드콥터 개발 과정을 예로 들어서 디지털 엔지니어링을 하는 하나의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첫 번째 파트는 MBSU와 MBD, 그리고 디지털 스레드,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드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것에 대한 예제, 그리고 DevSecOps에 대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모델 기반 개발, 그리고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쿼드콥터가 녹색공을 추적하며 비행하는 시스템 레벨 시뮬레이션 예제입니다. 단순히 시각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상의 환경에서 시스템 레벨의 페루프 시뮬레이션도 가능합니다. 시스템 레벨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소프트웨어에서 재사용하여 점진적으로 정교한 모델로 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시스템 레벨의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세부적인 디자인까지 모두 완료된 복합 시스템은 매우 복잡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별로 나눠서 설계하면 단순해질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쿼드콥터, 지상국, 그리고 추적해야 될 대상 등으로 크게 분할하고 스케치를 시작하면 단계별 아키텍처 설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물론 시각화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상 환경의 시각화 부분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분리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설계를 해야 할 쿼드콥터 시스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을 추적해야 할 카메라로부터 이미지 데이터를 받아서 녹색 공의 추적 데이터를 출력하는 비디오 프로세싱 컴포넌트가 있고, 이 녹색 공 추적 데이터와 비행에 필요한 센서, 데이터 등을 받아서 쿼드콥터의 자세, 고도를 제어하는 비행 제어기, 마지막으로 공기역학 환경 등을 모사하는 플랜트 컴포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혹은 내부 개별 컴포넌트들의 속성을 정의하면 시스템의 정적 아키텍처가 어느 정도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위의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매스웍스에서는 시스템 컴포저라고 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빈 종이에 스케치를 하듯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컴포넌트를 배치하고 컴포넌트에 포트를 추가해서 포트들 간의 커넥션을 구성하면 아키텍처가 완성이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데이터 타입이나 생태 설계는 아직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기능적인 구성과 연결을 그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요구사항 작성 및 관리 도구인 리퀘어먼트 툴박스와 연계해서 콘옵스를 할당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키텍처와 함께 요구사항을 상세화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리퀘어먼트 에디터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작성하고 이를 아키텍처에 할당을 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파란색으로 구현된 상태가 표시됩니다. 이를 통해서 개별 요구사항이 모두 구현이 되었는지 추적이 가능하고 상위 혹은 하이 레벨의 요구사항과 연결을 하고 테스트 케이스와도 연결을 해서 완벽하게 연결이 된 디지털 스레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컴포넌트의 구조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그럼 시스템의 비헤이비어는 어떻게 모델링을 하고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여기 보시는 것 같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컴포넌트 간의 메시지 교환을 순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시스템 컴포저의 컴포넌트 아키텍처와 연동이 돼서 사용이 됩니다. 이 다이어그램은 신호 기반 및 시뮬링크 메시지 기반 통신을 사용해서 시스템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과 시간에 따른 행동 순서를 나타냅니다. R2024A 버전부터 액티비티 다이어그램도 지원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시스템 레벨의 동작을 순서도 그리듯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아키텍처에서 각 컴포넌트들의 스테레오 타입에 따른 속성,
예를 들면 하드웨어 컴포넌트의 중량, 배터리 용량 등을 정의하고 이에 따라 전체 아키텍처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프로파일 에디터에서는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에어비클 같은 스테레오 타입을 생성할 수 있고, 이것을 사용해서 각 컴포넌트의 개별 스테레오 타입을 입히고 속성을 정의하게 됩니다. 전체 시스템의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하기 위해 아키텍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분석하는 순서를 정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 아키텍처에 가능한 쿼드콥터의 비행 가능 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뮬링크 테스트를 사용해서 시스템 레벨에서 연결된 비헤이비어 모델들을 활용해서 요구사양 기반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모에서는 요구사양이 테스트 케이스와 연결이 되어 있고 아직 테스트 결과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테스트 하네스를 열어서 보면 테스트 입력을 주는 부분 그리고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테스트를 관리하는 테스트 매니저를 열어서 보면 각 테스트 케이스별로 모델과 하네스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요구사항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테스트를 실행해 보면 두 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실행이 되고 테스트가 완료가 돼서 결과를 보면은 세이프티 테스트 케이스가 실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무슨 원인으로 실패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모델을 열어서 리퀘어먼트 퍼스펙티브를 보면은 해당 요구사항이 실패한 것을 반영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를 아키텍처 레벨에서 실행해서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스템의 정적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비헤이비어를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대안 아키텍처들에 대한 트레이드오프 분석을 하는 것을 보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따로 분산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메소스가 제공하는 시스템 컴포저와 매트릭 시뮬링크 환경은 리퀘어먼트 툴박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다이어그램은 리퀘어먼트 툴박스에서 제공하는 리퀘어먼트 다이어그램인데요. 코놉스가 시스템 리퀘어먼트로 디라이브드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리퀘어먼트, 서브 시스템 리퀘어먼트, 그리고 또 하이 레벨 요구 사양까지 분화가 돼서 각 단계별로 요구 사양이 상세화되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이 레벨 요구 사양을 모델에 연결하고 코드를 생성하면 이제 코놉스부터 생성된 코드까지 연결이 됩니다. 코드는 모델에서 생성되므로 자동으로 연결이 되고요. 물론 앞서 보신 요구사항과 테스트 케이스로 모두 연결이 가능합니다. 요구사항들과 디자인 그리고 구현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디지털 스레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은 매트릭 시뮬링크 생태계에서 시스템 컴포저와 리퀘어먼트 툴박스를 사용하면은 손쉬운 아키텍처 구성, 트레이드오프 분석, 다양한 뷰를 통한 복잡도 관리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 그리고 시뮬링크 모델과의 갭을 줄이면서 완벽한 디지털 스레드를 만들어서 하나의 환경에서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모델 기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물리 모델링을 통한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디지털 트윈은 오퍼레이션 중인 실제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가상으로 재현한 것입니다. 디지털 트윈은 시스템 생애 주기의 어느 지점에서나 시작될 수 있고 시스템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 디지털 트윈 모델 또한 함께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델을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서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는 굉장히 크고요. 스마트하게 연결된 시스템은 운영 중인 데이터와 디지털 트윈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위한 모델링 방법은 물리 기반, 데이터 기반,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스템이 물리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생성된 물리 기반 모델을 보여주거나 오류 도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존 모델을 재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이 모든 방법에 걸쳐서 매트랩과 시뮬링커는 초보자와 고급 사용자 모두 이 모든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나 방법의 조합이 적합한지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정의 큰 부분은 여러분이 가진 지식,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무엇인지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델링할 필요가 있는 것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플리케이션 대상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대상이 모델링할 필요성을 주도하고 이는 모델을 생성할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데 이르게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파트 1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파트 2에서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디지털 트윈에 대한 실질적인 예제와 그리고 데브옵스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